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의 셀프 탄핵 발언이 이슈지요.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If you wanna impeach, do it.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프레임 개념의 창시자,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코끼리만 생각납니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교본으로 쓸만한 바보 선언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주 탄핵시키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니까 제가 탄핵을 하시죠. 과거 대선 TV토론에서 안철수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라는 잔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대급 실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하려면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국 남는 잔상은 윤석열 탄핵 내년 총선 때 보자 라는 말이고 좀 더 좁혀보면 남는 단어는 총선 때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프레임 짜기와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년 총선 때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속 잔상이 남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이고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는 서민 지원 예산과는 무관하다. 윤석열은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그 불리가 남의 탓인 양 변명을 하는 버릇이 있다. 윤석열이 맥락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은 자신이 위기 상태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바짝 졸았다. 이어 윤석열이 탄핵을 하려면 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탄핵이 될까 따져보는 사람은 보았으나 감히 탄핵을 실행하자는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하라니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탄핵 소추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굴 뽑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면 윤석열을 탄핵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촛불행동의 김민홍 상임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의 가소로운 탄핵 발언쇼. 윤석열은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이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라며 예산 재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가소롭습니다. 탄핵을 각오하면서 서민을 위하려고 애쓴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한둘이 아니고 이것이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서민 정치를 공격하는 셈이 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윤석열의 입에서도 결국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때가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 테면 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될 것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으니 국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다 사필규정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영교 최고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세수가 올해 60조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재추계했습니다. 60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가 돌지 않아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기에는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말 뒷말이 다 안 맞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걱정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되뇌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라고 했던 말, 당신께서도 왜 이런 말을 되뇌이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 말한 탄핵하라면 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김태형 심리학자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것이 적을 대하는 거랑 비슷해요. 전쟁에서 적은 속이거든요. 기만을 합니다. 근데 기만술을 언제 써야 되냐면 전쟁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적을 공격할 때. 뭐 동쪽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서쪽에서 소란을 피워서 동쪽을 치는 뭐 성동격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기만술인데요. 네. 이건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죠.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기만술을 쓰고 있다. 네. 이것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증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금 빤빤하게 늘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냐면 들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말 했는데 들켰다. 또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하면 뭐라 하면 또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그렇지. 그렇게 나올 사람들 어쩔 있잖아요. 건데 네가. 네, 힘으로 이 거짓말 했다 그래 어쩔래. 예. 그러니까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다음에 주먹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보통 뻔뻔한 거짓말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예산을 썼다. 그래서 탄핵 얘기를 누가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윤석열이 서민을 위한 예산을 쓴 경우가 없어요. 다 삭감했죠. 다 삭감했죠, 이번에. 예. 네네. 부자들을 위해서만 감세를 해줬지 예. 서민들의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네. 그 돌려막기도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 월급 올려준다고 복지 예산을 깎았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병사들. 네. 그러니까 이거 장난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눈 가리고 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예. 탄핵 얘기를 거기다 엮었단 말이죠. 예. 이거는 탄핵은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들려오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신경을 쓰이는데. 내가 탄핵을 하려는 놈들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 날 탄핵하려고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예요? 네, 그 논리를 지금 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예선 정치 때문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탄핵 그 전부터 얘기가. 저질러온 그 만행들, 그 반민주적인 폭거들, 맞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또 고속도로 휘게한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탄핵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산 재배치 때문에 탄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탄핵을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왜곡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스픽스의 왁자지껄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것이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암시처럼 그래요? 오. 예,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급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선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윤 대통령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공안 통치가 강화되고 국정원 또 검찰 뭐 이런 데 기관들이 힘이 세집니까? 다 저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런 심리에서. 그리고 부지불식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보지상주의 국가로 가는 그 징후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와 통제 국가로 가는 것은 수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결행할 수 있는 잠재된 의식. 언젠가 때가 오면 나는 할 거다. 뭔가 이런 그 자기 결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내는 거고, 물론 그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면을 충돌하는 걸 나는 불사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자꾸 암시를 줘서 나 건드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는 지난 한동훈 전 대검 감찰부장의 법정 증인, 즉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문득 튀어나온 말, 쿠데타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다. 윤 총장은 3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구속시켜보았고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를 잇따라 구속수사한 사람이다.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해로 들리지 않았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아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국내 정세를 좌우하는 권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 증언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결코 과거 독재자들과 똑같이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윤석열이 아니지요. 그러니 민주당은 치밀하게 준비한다 이겁니다. 즉 이재명답게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서 완벽한 고사작전을 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 민주당은 한순간도 방심 말고 외교, 경제, 민생, 국방, 언론, 검찰, 감사원 등 공정권 전 분야에 멈추지 않는 공세를 펼쳐야 한다 이겁니다. 11월 예산 전쟁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